그 도시 관련된 마케팅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에 이제 자문을 많이 하셨고 이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그런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아마 국내에서 뭐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 포럼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 분은 먼저 경희대학교에 있는 그 스마트 도시 부동산학과 죄송합니다. 원재웅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바쁘신데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소개를 시켜드려 잠깐만. 우리 그 원재웅 교수님께서는 텍사스 그 A&M 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경희대학교의 그 스마트 도시 부동산 학과 학과장님으로 계시고 또 아마 이 분야에서도 역시 이제 국토연구원에서도 연구원 계셨고 아마 지금 그 우리 국내 각종 그런 그 공공기관하고 정부의 자문을 이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 오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 이재순 호소대학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재순 교수님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에서 이제 그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호소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오늘 아마 주제가 마케팅이 들어가니까 아마 모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재순 교수님께서도 보니까 한국 그 부동산 그다음에 도시 재생 도시 계획 분야에 뭐 굉장히 많은 또 자문과 또 여러 가지 어떤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토론자로 우리 더 적임자를 모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데 오늘 그 발표해 주시는 오동훈 교수님 그리고 원재용 교수님 이재순 교수님 두 분 토론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은 아마 오동훈 교수님께서 한 3, 40분 정도 발제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두 분 토론자 교수님께서 한 10분 정도 각각 토론해 주시고 플로나 또 다른 우리 그 줌으로 와 계신 오디언스로부터 질문 토론 이제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동훈 교수님 준비되셨으면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오동훈입니다. 제가 그 전공을 간단히 좀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학부는 건축공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고 한국주택은행 조사부에 근무하면서 행정대학원에서 부동산 행정 쪽으로 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표를 내고 미국에 가서 경영대학에서 부동산학과에서 부동산 경영 쪽 석사를 하고 박사를 도시 및 지역 계획을 했는데 그 안에서 부동산과 특히 도시계획 이런 쪽 관련으로 이제 학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연구원에 돌아와서 책임연구원을 하다가 96년에 서울시립대학으로 서울시립 도시행정학과에 와서 신기하게도 제가 민간개발을 원래 많이 공부를 했는데 평생 공공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에서 부동산을 전공하는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도시개발 쪽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전공을 바꿔서 응모를 했는데 예상 밖에도 제가 이제 채용이 돼서 26, 7년째 지금 우리나라 공공개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사람들의 눈이 있어서 부동산 거래를 한 번도 못하고 사는 안타까움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분야를 하다 보니까 이런 외국 조사도 참 많이 하고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 첫 화면에 제 젊은 시절의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한 70 몇 개국, 한 200개 도시는 조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창의성이라는 게 그냥 개발되는 건 아니고요. 많은 경험이나 답사나 실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실현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국내 공공개발에 많이 이제 반영되고 또는 아이디어 제공되고 뭐 이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주어진 시간을 가능한 빨리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루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도시냐, 지역이냐, 장소냐, 또는 심지어는 공공 관련으로 국가냐. 근데 요즘은 시대가 워낙 도시가 국가를 대변할 정도의 그런 시대가 됐죠. 배세토 그러면 베이징, 서울, 동경을 비교를 하지만 사실은 그 3개 도시를 비교한다기보다는 한중일 3개국을 비교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다룰 얘기는 주로 그 도시나 지역에 있어서의 활성화, 강화 전략을 어떤 식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진행할까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실 경영학 박사를 한 사람이 아닌데 마케팅 얘기를 드린다는 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분야를 시작한 거는 1997년에 광주 수완지구라는 그 광주광역시의 이런 택지개발지구인데 이제 광주 안에 이제 신도시 같은 개념이죠. 그런 거를 연구를 처음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시작한 동기는 이 옛날 토지공사에서 공공개발을 위해서는 택지개발을 먼저 하고 거기서 이제 분양을 하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데 처음으로 미분양이 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신창지구라는 데 한번 미분양이 나서 이제 연구자를 찾다가 도시라는 상품, 지역이라는 상품을 이해할 수 있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 전략하고 사업 타당성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연구를 할 사람을 찾는데 불행히도 마케팅 경영학 박사 중에는 이 개발을 이해하시는 분이 상품을 이해하시는 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젊은 제가 그 당시에 낙점이 돼서 연구 책임자로 이 광주 수안지구 사업화 전략을 짜게 된 게 시작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중에 또는 상당 부분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제 이름이 들어가건 안 들어간 건 많이 관여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대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일 뿐 아니라 또 우리나라도 95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로컬라이제이션 시대죠. 그런데 장소에 대한, 지역에 대한, 도시에 대한 관심이나 도시 간 경쟁, 도시 정부의 권한과 역할 등등이 굉장히 많이 증대됨으로써 세방화라는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시대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강의 내용도 여러분들이 접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마케팅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루는 것은 도시나 지역이나 이런 특화된 공공성이 가미된 시장 기능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대상을 가지고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보면 그 피터 드러커가 경영학의 아버지라면 지금 필립 코틀러 같은 사람을 마케팅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수많은 저서를 쓴 분인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일반 마케팅만이 아니라 이 공공 영역의 도시 마케팅, 지역 마케팅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업 영역 확장에 좋다고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2007년에 벌써 경영학자들이 이 공공 마케팅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도시 지역 마케팅의 구성 요소를 경쟁 시장, 고객, 상품으로 이렇게 보고 실제 이 다이어그램을 한번 보시면 고객은 투자 기업이 됐든 관광객, 방문객이 됐든 주민이 됐든 또 상품은 문화적인 자산, 역사적인 자산, 도시 이미지, 숙박시설, 서비스 등등이 있고 경쟁이 주변 도시, 더 나아가서는 국내 기타 도시, 더 나아가서는 해외까지 이런 식으로 시장이 넓어지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도시 마케팅, 지역 마케팅의 구성 요소를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제가 굳이 이렇게 이론적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전략을 짜는데 좀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드린 거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역시 이런 분야에서 필수적인 고려사항을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고요. 특히 자족성, 구색을 얼마나 잘 갖췄는가, 기능은 타당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가부터 아이디어, 그리고 경쟁력, 차별성 이런 네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시를 만약에 새롭게 만들거나 또는 기존 지역을 재생을 시키거나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이 성공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얘기할 때 좀 개념 비교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 마케팅에서 보통 성공하려면 그 안에 살거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적정하게 믹스돼야 된다. 그래야만 성공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 해당 장소나 지역에 따라서 그 믹스의 포션이 많이 달라지고 특화되는 전략이 다르긴 하지만 이 네 가지를 다 봐야 되는데 그럼 도시 지역으로 오면 어떻게 바뀌느냐? 즉 살고 싶은 지역, 살고 싶은 도시, 일하고 싶은 공간, 기업이 들어서 혜택 많은 공간, 그리고 구경 가보고 싶은 공간. 즉 구경 가보고 싶은 한 번 가보는 게 아니라 로열티가 있어서 충성도가 있어서 반복되면서 반복되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성을 갖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면 그 지역이 성공을 하더라. 다만 거기에 플러스 알파 차별화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없으면 도시나 이런 것들이 국내 중소도시에 가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술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술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는 한 직원이 있었는데 그 중소도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봤는데 내가 어느 도시에 출장 왔지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그 도시의 특색이 없다 보니까 잘 기억을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외국의 선진국의 도시들을 보면 워낙 지방자치 역사도 오래되고 하다 보면 그 지역을 보면 대략 느낌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그런 거를 하나의 교훈 삼아서 국내도 도시 재생이 됐건 신도시 개발이 됐건 심지어 뭐 스마트 산업단지 개발이 됐건 어떤 공공 영역에 있어서 역할을 해서 차별화된 지역, 도시, 장소를 만든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한 8, 90%는 공공 영역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연구를 하지만 한 10% 정도는 이제 부동산 쪽에 가끔 컨설팅을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동에 있는 한전부지의 현대자동차 그 프로젝트 첫 번째 연구를 제가 책임을 맡고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이제 초고층을 올리기로 다 해서 이제 마지막 보고서를 다 마련하고 자동차 사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인쇄 직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건물을 3개로 바꿔달라. 그래서 또 다시 건물을 3개로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민간 부분에서도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때 특히 이제 상업, 문화, 예술 뭐 이런 관련의 장소성을 강화하는데 제가 체험한 것은 역시 그 안에 전략을 짤 때 타겟을 젊은 여성을 두면 굉장히 좋더라. 그 이유는 뭐 교과서에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보통 젊은 여성들이 이 중년 여성의 벤치마킹 대상이 됩니다. 또 중년 여성 양쪽 팔에는 아이가 손을 잡고요. 그 뒤는 남편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남녀를 봤을 때 소비 성향은 비교도 안 되게 여성이 높죠. 근데 젊은 여성에는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젊은 남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인구의 상당 부분을 젊은 여성만 잡을 수 있으면 그 부동산 개발이 성공한다는 그런 교과서에 없는 논리입니다만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최초 연구도 이제 제가 관여를 했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지만 특히 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뒤에도 좀 나와 있긴 한데 말이 나온 김에 그 예술대학 종합 캠퍼스를 세종시에 넣자고 그랬었습니다.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대학에 계신 분들은 아는데 대학의 시간 강사들이 가장 비효율적인 대학이 예술대학입니다. 음악대학은 시간 강사 하나에 더블 베이스 하나 티칭하는데 시간 강사를 주지만 경영대학은 학생 500명 놓고도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각 대학에서 예술대학, 특히 음악대학만큼 필요하지만 가장 비효율적인 그런 대학이라서 제가 그 행정중심 도시에 20개의 예술대학의 분교를 모아서 컨도미니엄식으로 운영을 하자. 그래서 그 안에 실습실이 됐건 공연장이 됐건 20분의 1이니까 평상시 다른 대학의 그 공간은 수업하거나 공연한 지 이후에는 그냥 팔이 날리는 공간인데 20개 대학이 돌리면 풀로 하니까 효율적이 된다. 근데 저 마음속에는 예술대학, 특히 음악대학에는 여학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그 당시에 KBS 악단한테 레슨을 받으려고 제주도에서 매주 비행기를 타고 올라오는 거를 목도하면서 야, 예술 쪽에 그런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연구 보고서 내용에 들어갔지만 아무도 제 아이디어를 안 받아주고 지금 불행하게도 거기에 무슨 서울대랑 무슨 일부 저기 대학원 행정대학원 3개 대학 무슨 공동 캠퍼스를 만든다 그러는데 공무원들의 수요는 맞을지 모르지만 그 지역이 활성화되는 데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한 지역이 한 도시가 활성화되는 데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첫 번째는 역시 일자리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자리도 일반 일자리가 아니라 시대에 맞는 일자리가 ICT 첨단 산업 관련 비굴뚝 산업 기업의 일자리 그리고 여러분 맨하탄의 통계를 한번 보시면 과거 수십 년 동안 맨하탄의 오피스에 임대된 업종을 보면 대부분이 핵심 주요 좋은 자리는 다 파이어 산업이 들어갔습니다. 파이낸스, 인슈런스, 리얼 에스테이트에서 금융보험, 부동산 쪽이 그 과점을 했던 시대가 있는데 요즘 통계를 쭉 한 10년 전부터 보시면 타미 산업이 거의 부동산, 금융보험, 파이어 산업 포션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6, 70%가 될 정도입니다. 맨하탄에 비싼 임대료를 내고 오피스를 임대하는 산업이. 그래서 타미라는 게 테크놀로지, 애드버타이즈먼트, 미디어 인포메이션 그래서 기술과 광고, 홍보, 그다음에 미디어, 방송, 인포메이션, 정보까지. 그래서 요즘은 21세기에 파이어하고 타미만 잡을 수 있으면 그 지역이 활성화된다. 그런 사례들이 세계 도시에 많습니다. 좀 뒤에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성공하는 데는 역시 접근성 강화 요소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는 벨트웨이죠. 대부 순환도로 서울에도 있는 것처럼요. 북경에 가보시면 6환까지 있습니다. 6환 도로까지 있습니다. 2환부터 시작해서 6환까지. 그 도시가 전형적인 계획 도시인데요. 계획으로 만든 도시가 북경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6환까지 했겠어요? 그 벨트웨이를 만들면 그 주변으로 나들목이나 연결되는데 산업이 일자리가 자동으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연결이 좋아지니까 점점 더 도시가 확산되고 인구가 밀집되고 규모의 경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 거죠. 뭐 지하철, 고속도로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진짜로 그 우리 지하철과 관련해서 여러분 보시면 서울의 지하철 한번 이렇게 보셨나요? 뭐 지하철 모르시는 분 없을 텐데. 근데 지하철 정거장이 쫙 있지 않습니까?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신분당선 뭐 다 있는데 지하철역이 많은 곳이 어딥니까? 심지어는 신논현역 주변으로 반경 1, 2km 안에 보면
지하철역이 안 세보셔서 놀라겠지만 1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근무하는 청량리 근처에 있는 서울시립대학 주변에 지하철역은 몇 개 있습니까? 한 두세 개. 뭐 제가 지금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현상은 뭐냐면 자본이 몰려있는 곳에는 정치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입지라는 게 대부분 정치와도 같이 관련되기 때문에 당연한 표현 좀 죄송스럽고요. 어쨌든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시는. 그게 우리 도시의 또 우리 정치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자, 그만큼 얼마나 공무원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지하철역을 만들겠다고 합니까? 효과가 엄청나거든요. 만들면 지가가 뛰고 뭐 여러 가지 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 식당 뭐 다 되니까요. 그러니까 잘못된 주장이 아닌 거죠. 자, 세 번째, 랜드마크를 조성해야 된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교과서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평생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면서 느낀 것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체계화된 말씀은 아닙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랜드마크도 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하드웨어만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도 랜드마크입니다. 대표적으로 전남 저기 차밭이 있는 데가 뭐죠? 네. 보성 딱 하면 어떤 사람은 녹차 밭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녹차를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두 가지가 더 플러스 강화된 그런 랜드마크를 많이 만들수록 그 지역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인지도가 즉 퍼셉션 자체가 굉장히 강화된다는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엔 네 번째 차별적 요소. 그 지역이 다른 데 가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다른 데 가서는 즐길 수 없는 다른 데 가서는 찾을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다섯 번째는 교육, 문화, 생활 편익 시설들이 제대로 잘 갖춰야 된다. 이건 뭐 교육을 받든 안 받든 대부분 상식적으로 아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 프랑스 남부에 보면 소피아 앙티폴리스라는 대표적인 과학 연구 단지 같은 소규모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어떻게 성공했느냐? 첫 번째는 한 시민이 아주 의욕이 적극적인 분이 15년 이상을 이 지역을 살리겠다고 아주 특화되게 계속 노력을 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공이 감동을 받고 공공이 같이 들어가서 이 지역이 특화됐는데 뭐냐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두뇌를 여기다 과학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불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다행히도 그 지역은 공항과 항만이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좋은데 나머지는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수한 두뇌의 자녀들의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아주 중고등학교의 교사들을 아주 그 월급을 많이 주고요. 특화된 학군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수 집단이 저녁에 즐길 수 있는 바 문화라 할까요? 술 문화 이런 것들 지저분하지 않으면서 세련되고 특화된 이런 것들도 많이 했고요. 물론 진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연구단지나 이런 연구소나 이런 적은 기업들 이런 데가 지나가다 사진을 찍어도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길변에 나무가 너무 많아서 하늘에서 보면 이게 도시인가 할 정도로 그런 게 소피아 앙티폴리스인데요. 성공했다는 거죠. 왜? 지금 교육, 문화, 생활 편의시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재생이 됐든 개발이 됐든 일반적으로 문화, 관광, 예술 그 지역의 특성을 아주 잘 끄집어내서 특화된 사례들 전 세계에 너무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그 지역의 그 도시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지속성 있는 일자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AI가 이제는 세상을 막 변화시킨 그런 시대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지금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데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쓰고 계시는 핸드폰 기술이 지금 기술인가요? 아닙니다.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데 우리가 시장에서 수요할 수 있는 정도만 내놓고 있습니다. TV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기술도 산업과 관련된 것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는 역시 지속성 있는 첨단 기술, 요즘의 산업에 연결되는 그런 기술이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일자리가 제공되는 곳이라야 사람들이 몰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박사를 한 대학이 그 옛날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라고 미국의 이제 그 빅텐 스쿨 중에 하나인데요. 이 학교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에 3대 대학이 있습니다. 서로 제일 크다고 얘기하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학교 수준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네는 왜 방송국을 거기다 대학교 면적에 포함시켰냐? 골프장은 빼라. 왜 비행장이 왜 들어가냐? 우리는 비행장이 떨어져 있는데 뭐 이러면 그거 따지지만 하여튼 하면 3개 대학이 그렇게 큰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굳이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일자리가 많다는 거죠. 그 안에 학교가 크니까 버스 스탑도 여러 개고 경찰서도 있고 뭐 법원도 있고 학교 안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다는 게 있었고요. 근데 그러면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는 데가 옛날에도 있었는데 왜 이 컬럼버스하고 클리블랜드하고 신시내티를 보시면 외국 영화, 미국 영화들 이렇게 보시면 옛날에 클리블랜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시내티고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오하이오주가 우리만한 그런 큰 곳인데 거기에 가장 큰 도시가 3등하진 컬럼버스가 지금은 압도적인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가 됩니다. 즉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콜럼버스라는 도시는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느냐? 조금 남보다 빠르게 벨트웨이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 주도니까 행정도시의 기능을 굉장히 강화했어요. 공공일자리가 많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타미산업 전에 파이어 산업 얘기했잖아요. 파이낸스 인슈런스, 금융보험 본사들을 유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JP 모간이나 헌팅턴 앤 인슈런스 컴퍼니 같은 이런 큰데 본사가 입지하니까 거기에 민간 일자리가 고급 일자리가 생겼고 금융보험은 인포메이션, 정보 산업 없이는 이제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그 세 개의 산업이 윈윈하게끔 존재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미국의 스마트 도시, 시범 도시를 몇 개 선정했는데 그 중에 스마트 교통 특화로 이 콜럼버스 도시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본이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 지역이 평균 주거 비용이 다른 도시, 다른 데보다 쌉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별로 여유도 없는 집안의 아들이 미국 가서 6년 동안 버티고 살았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주거비가 정말 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변에 유학을 가는 학생들 추천을 하면 아주 우수해서 아이비리그를 안 간다면 빅텐 스쿨 중에는 제가 다니는 학교를 추천을 많이 하는 이유가 동부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도 또 실제로 우수한 두뇌들도 많은데 생활비가 적게 든다. 뭐 참 좋은 요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 하고 있는지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재미있었던 게 이 지역이 여러분 젠트리피케이션 얘기 많이 들으셨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둥지 내몰림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긍정적인 아주 장점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신기하게도 자생적으로 아주 여유가 많은 친구들이 시간이 정말 중요해서 자기네끼리 모여서 정부 시방도시에 도시정부의 도움 하나도 안 받고 만들어진 유명한 저먼 빌리지라는 젠트리피케이션 사례가 있고요. 그 옆에는 빅토리안 빌리지라고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도움을 줘서 성공한 사례. 그게 지금은 엄청난 관광단지인데요.
관심이 혹시 이쪽에 있으시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까지 다 뜨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지역입니다. 어쨌든 시간 관계상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이 도시가 성장했다는 제 말씀을 드렸고요. 차별성과 관련해서 제 도장의 변천사입니다. 양각으로 쓰다가 남보다 먼저 음각을 썼더니 한동안 이렇게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D는 아니지만 3D 라이크 사진을 도장을 쓰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무슨 말씀이냐면 차별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한 거고요. 갑자기 뜬금없이 웬 여성이 나왔냐 이렇게 보실 텐데 제가 좋아하는 탤런트들입니다. 왜? 우리 집사람 들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냐면 제가 왜 이 여성들을 좋아할까?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쌍꺼풀이 없어요. 아, 내가 쌍꺼풀이 없는 여성을 좋아하는구나. 예? 쌍꺼풀 있는 여성들한테 죄송하지만 제 개인 취향이니까. 자, 그런데 이 여성들과 밑에 있는 여성을 보시면 이게 중동 지역에 이슬람 문화에 있는 여성들을 보면 히잡이나 니캅이나 부르카, 심지어는 온 몸을 다 씌우는 차도로 뭐 이런 것들이 서기 600몇 년에 만들어져서 21세기에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는 이에 따라서는 차별화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게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개방의 미학, 오픈니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림의 미학도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저건 말이 안 된다 그럴 텐데 제가 이제 프로젝트 때문에 해외 출장을 중동 쪽에도 여러 번 가, 두바이만 해도 제가 4번을 갔으니까요. 근데 뭐 아부다비건 뭐 이란 쪽이건 이렇게 가보면 진짜 이렇게 가리는 데가 수리파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그 가리는 이게 시간이 될까 안 되겠네요. 그냥 제가 다음에 그래요? 왜냐하면 할 얘기 너무 많아서. 예. 자, 예. 자, 그 다음에 창의성, 엉뚱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창의성과 엉뚱함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시면 그 아리조나 스테이트 교수였던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시알디니 교수가 영국 정부의 요청을 받고 연구를 했는데 보고서는 이렇게 냈겠지만 핵심은 딱 한 가지였어요. 왜 우리 영국에서 이렇게 세금이 안 거치느냐, 세금 좀 잘 거치게 아이디어를 달라 그래서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니까 지로에 고지서에 굵은 채로 볼드채로 영국 국민 90%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만 잘 보이게 하나 쳐넣어라 그랬어요. 그 연구 결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 당시에 9조 원 이상 거쳤습니다. 즉 아이디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현수막을 이렇게 한 3개 놔뒀는데 최근의 현수막입니다. 제가 사는 양평 서정면 문어리에 밑에 2개 하고 위에는 같은 양평인데 용문사에 있는 걸 보면 표현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명령적인데 요즘은 굉장히 어때요?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심지어는 주인님 제 똥 가져가는 거 잊으셨나요? 뭐 이런 현수막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사고의 이 패턴이 바뀌고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다는 걸 이게 뭐지? 자, 최근에 준공한 건물들과 옛날부터 있던 건물을 앞에 2개는 강남 근생시설이나 지금 두바이 쌍용호텔에서 지은 이건 최근에 건물 지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까사밀라라는 바르셀로나 그 가우디가 만든 작품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인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외관이 특별하죠. 그런 꼭 바닷속에 있는 장면을 보이기도 하고 안에 들어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개발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이 건물이 인기가 있었던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최초로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생각을 19세기에는 아무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이제 그런 어떤 차별적인 아이디어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고요. 왼쪽 하단은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오스트리아의 두 번째 도시 그라츠라는 도시에 쿤스트하우스라고 아트 전시장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해삼 같기도 하고요. 밤에 보면 우주 무슨 이런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안에도 상당히 재미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가 사실 이 그라치에 이런 독특한 뭐 쓰레기 소각장이 특화되거나 별의별 것들이 그 옛날에 잘 사는 나라고 의식이 선진화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서 조사를 최근에 한 게 아니라 옛날에 한 것들인데요. 그렇게 한 이유가 핵심적인 건 차별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리더라요. 그 다음에 이게 바구니 같은데 이게 건물입니다. 바구니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기 본사를 저렇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아래에 있는 거 보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뇌질환 연구센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는 이제 여러분에 맡기겠습니다만 차별적인 건 많죠.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도 좀 떨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서 구경하고 가는 그런 건물입니다. 용산공원 프로젝트를 옛날 처음에 할 때 2008, 9년인가 몇 년인지 잊어버렸는데 처음에 이제 1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이쪽 분야에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들이 핵심이 돼갖고 큰 프로젝트 1년 반 동안 했는데 제가 그때 최초로 공원 마케팅 영역을 만들어서 제가 들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조경학회 회장이 저랑 두바이 출장을 갔다가 저랑 방을 같이 썼는데 저한테 영향을 받고 국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공원도 마케팅이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원의 상품이 이에다가 떨어지는데 이렇게 많이 조사할 시간을 준다면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맨하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저기 센트럴파크에 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요. 아주 특화돼 있는 지역을 봤는데 요게 길이가 좀 이 하늘이 삐딱하게 찍어가지고 더 길게 보입니다만 가로 세로가 한 850m 한 4km 돼요. 계산하기 좋게 1km, 4k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같이 간 교수가 이거 공원이 너무 이게 코로나 전이니까 이렇게 길게 왜 만들었느냐? 공원이라는 게 이렇게 좀 모여 있어요. 중심성도 있고 그럴 텐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게 지금 1856년인가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856년도에 그 맨하탄에 보시면 6충 정도의 평균 층수를 가지고 꽉 찼죠, 벌써. 근데 지금은 보세요. 완전히 중간과 끝쪽에 보면 이렇게 엄청난 고층 빌딩도 그리고 과밀만이 아니라 고밀까지 돼 있는 비싼 땅입니다. 근데 이 공원을 만들 때 이런 조경이나 건축 전공하는 교수만 한 게 아니라 저 같은 사회과학자도 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2 곱하기 2 정사각형이면 4제곱킬로미터 되죠. 1 곱하기 4도 4제곱킬로미터 돼요. 같은 면적이에요. 근데 둘레는 틀려요. 하나는 8km고 하나는 10km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맨하탄에 있는 센트럴파크 공원이 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 들어가는 공원인데 이 주변으로 백만장자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그 당시에 그렇게 결정함으로써 시정부에 20% 이상 세금을 더 걷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대를 정말 빨리 알고 있구나. 제가 그때 가서 반성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제 역할을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들은 이제 제가 지난 세월 많이 이제 했던 그 아이디어 소싱이었고 실현이 안 된 아까 이 네 번째 예술대학 통합 캠퍼스 이게 실현 안 됐고요. 런던 아이를 가봤는데 지금 여러분 런던 아이 어떤 것인지 아시죠? 요 런던 아이 대회전 관람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만들고 싶더라고요. 아시아존에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서울시에도 얘기했고 제 얘기를 안 들어줘서 시민 공모전에도 제가 참여했고요. 근데 서울시에서 반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판교 신도시를 제가 이제 연구 책임을 하고 했을 때 2004년에도 이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근데 돈이 많이 든다고 토지공사에서 마지막에 안 도와줬는데 안타깝게도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에서 2008년인가요? 언젠가 더 플라이어를 결국 만들어서 이건 지금은 머스트 비지 플레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서울시에 좀 했으면 어쩔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뭐 지금 얼마나 쓸 수 있나요? 하다 보니까 5분요? 그러면 이제 토론도 해야 되니까. 제가 용산공원에는 글자벽 공원이라는 걸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방문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하늘에서 보면 글자고 겉으로 보면 3m 정도의 벽이 있는 큰 공원 한 1000평만 나한테 주면 이런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공원을 만들겠다. 하늘에는 전기로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야광을 넣어서 하늘에서도 보면 주변이 지금 비싼 아파트들이 쫙 연결되는 그런 지역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1000년간은 사진 식재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공모를 받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공모를 받아가지고 한 10만 개 이상을 벽에다 쫙 발라놓으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람들이 계속 방문하지 않을까. 산소도 계속 방문하는데 재밌는 사진, 자기 가족의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나라만 안 하고 대사관에 연결해서 한 20%는 외국 사람도 넣고 뭐 이런 특화된 아이디어를 냈는데 좋다고는 하는데 조경학과 교수들이 용산공원은 천연공원으로 완전히 자연공원으로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리공문을 내렸습니다만 천연 자연공원은 그 도심 그 자리에 안 해도 딴 데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역사성이 있고 주변에 뭐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수성 강화 요소를 넣자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요 아이디어를 세종시에다 좀 한번 해보려고 좀 살살 해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뭐 서울시의 인터내셔널 푸드 스트리트라고 이런 걸 만들어 보자 했더니 안 하더니 세월이 지나니까 2013년에 호주에서 또 이게 만들어졌고요. 이게 제 거짓말 아니라 판교 연구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실현을 안 해주더라고요. 두바이에 가시면 여러분 이븐 바투타몰이라고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아무도 안 가는 몰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6개의 코트 문화가 있어요. 차이나 문화, 인도 문화, 페르시아 문화. 딱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곳인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가보시고요. 정말 가족들이 많이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말씀.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 되네. 여러분 헤겐다스 아이스크림이 어느 나라 겁니까? 뭐 지금 독일이라는 답변도 나오고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일 건데요. 헤겐다스 아이스크림은 미국 겁니다. 1900년대에 수많은 유럽의 이민자들이 와서 미국을 만들었는데요. 그 미국의 그 남쪽에 탄광 지역에 아이스크림을 팔았는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이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유럽 고향을 그리고 싶다는 향수를 느끼려고 이 이름을 바꿨고요. 지금은 헤겐다스가 200개 이상의 국가의 프랜차이즈가 가 있은 대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로? 네이밍 하나로. 하지만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자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는데 제가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요. 요거 하나만 공공이니까 요거 하나만 할까요? 여러분 왼쪽 그림을 보시면 코펜힐이라는 덴마크 코펜하겐 수도에 있는 아주 다운타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지금 요즘 쓰레기 소각장이 서울시의 마포구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이 쓰레기 소각장 기술이 어느 정도냐면요. 2017년 기준으로 매연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 도시는 평평해서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이게 슬로프가 스키 슬로프입니다.
이 네버 플라스틱이라는 판을 만들어가지고 스키를 탑니다. 하얗진 않지만. 근데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등산로하고 산책길이 있고요. 왼쪽 끝으로는 이 슬로프 이거 타고 올라가는 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진짜 비행기 타고 딴 데를 안 가면 스키를 못 하는데 이 안에 있어요. 더 좋은 거는 여기서 전기도 생산되고 지역 난방까지 합니다. 근데 매연이 없어요. 그러고 이 지역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그러고 예를 들면 마포구에 이런 걸 하나 만든다면 윈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랜드마크요. 차별성 아니겠느냐. 이제 기술은 그만큼 와 있는데 시대를 다 못 읽고 있지 않는가. 공공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하여튼 좀 너무 얘기가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강의 내용은 다 못했어도 슬라이드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없는 그런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동훈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포인트가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데요. 도시 마케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공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굉장히 그런 그 어트랙티브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 도시 마케팅을 잘 해서 도시에 그 필요한 공공재원, 아까 뭐 세금이죠. 그걸 어떻게 잘 모을 수 있는가. 아주 그냥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조금 시간이 저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지만은 저희가 원재원 교수님, 이재원 교수님께 각각 한 5분 정도로 해서 토론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에 있는 원재웅입니다. 앞서 그 오동 교수님 발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좀 슬라이드를 좀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릴 걸 하는 너무 비교가 돼서 지금 부담이 좀 됩니다. 저도 사실 그 오동 교수님하고 그 배경이 좀 비슷합니다. 사실 오동 교수님 저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학부를 건축을 전공을 하고, 석사를 이제 미국에서, 석박사를 미국에서 했는데, 석사를 이제 부동산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를 이제 도시계획 쪽으로 했습니다. 이제 부동산을 처음에 했던 거는 이제 건축을 떠나서 좀 돈을 좀 많이 벌어보자라는 생각에서 부동산을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하고 또 좀 더 도시 차원에서 좀 공공적인 어떤 영역에서 공부를 하는 게 더 좀 재미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계획을 결국 이제 선택을 하고 했는데, 앞서 이제 오동훈 교수님께 보여주셨던 그런 많은 내용들이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오동훈 교수님이 혹시나 또 지적하지 않으실까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이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 마케팅이라는 거를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서 마케팅을 했었는데, 그때 하나 기억났던 게 그 4P 믹스라는 내용의 이제 강의를 했던 게 기억나고, 근데 부동산 마케팅하고 도시 마케팅은 좀 상당히 어떤 개념은 이제 마케팅은 같지만 도시 마케팅하고 부동산 마케팅은 상당히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같다라고 한다는 거는 마케팅에서 그 차별성이라는 게 같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아까 앞서 오동훈 교수님께서 발표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차별성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도시 마케팅에서 주요한 어떤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차별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이제 도시의 장소성, 도시의 어떤 정체성, 플레이스 아이덴티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정체성, 장소성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체성을 이제 뭐 어떤 차별성을 통해서 정체성을 만드는데 그 도시 설계, 도시계획 쪽에서도 차별성이란 부분을 differentiation, 그러니까 place differenti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differentiation을 디자인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디자인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외관의 어떤 디자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서 어떤 공간을 가르고 공간을 만드는 차원에서 이제 디자인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디자인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이제 디자인이 중요한데 그럼 디자인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디자인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공간에 대한 어떤 디자인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공간, 그러니까 퍼블릭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런 공공공간에 대한 어떤 관심 혹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는 좀 많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사실 그 도시의 어떤 정체성을 만들고 차별성을 만드는데 공공공간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길이라든가 어떤 광장이라든가 뭐 근린공원 이런 오픈 스페이스 같이 그런 공공성이 적용되는 어떤 공간 이런 공간이 개인이 영위하는 어떤 생활권의 연장이면서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그런 통합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도시학자 그 화이트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이용이 번번하고 잘 끌어들일 수 있는 공간으로 앉을 장소, 뭐 그늘, 물, 잘 연결된 가로, 보도 등 이런 것들이 그런 공공공간의 어떤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제인 제이콥스라든가 그런 이제 여러 도시학자들이 가로의 어떤 중요성을 언급을 했고 또 광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탈리아에 갔을 때 그런 광장에서 그 도시의 어떤 모습을 알고 특히 이제 그 광장을 통해서 우리가 길찾기를 하는 것처럼 광장이 갖고 있는 단순히 비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공간들이 사실 도시에서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도시의 정체성 또는 차별성을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공공공간의 어떤 예로서 그 뉴욕의 하이라인을 좀 예를 들고 싶긴 한데요. 하이라인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또 오동 교수님 또 찾아보니까 논문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이라인 굉장히 그 대표적인 어떤 예시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버려진 고가 철도를 일종의 이제 선용 공간으로 선용 공원으로 다시 이제 그 리모델링한 그런 사례인데 그게 엄청난 이제 성공을 거두면서 처음에 무효곡절은 있었지만 철거의 위기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시 이제 재생이 됐지만 처음에 한 30만 정도의 어떤 방문객을 예상했었는데 오픈한 그 해에 130만 정도의 어떤 방문객을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대성공을 거두면서 그 공공공간의 어떤 중요성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공공공간을 만드는데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이렇게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은 있는 건 맞는데 하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그 공공공간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어떤 상업적인 어떤 개발의 압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받아왔었고 하이라인이 이제 전체 3개의 섹션으로 나눠져서 지금까지 개발되어 왔는데 처음에 섹션에서 개발이 되고 나머지 섹션에서 엄청난 그 상업적인 압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제 총 이렇게 공공의 어떤 영역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지금 현재는 그 하이라인의 어떤 조경이라든가 그리고 하이라인 위에 여러 가지 어떤 예술이라든가 어떤 지역 주민의 어떤 활동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의 어떤 장이 됐고 또 많은 방문객들이 뉴욕에 가면 먼저 방문하는 그런 장소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공공간을 만드는 어떤 주체에 대한 그런 역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그 다 아시겠지만 어떤 시민의 어떤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어떤 공공 주도의 어떤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어떤 참여, 그다음에 바텀업에 시민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공공간이 좀 중요하고, 또 하나는 그 기업의 어떤 참여, 어떤 기업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공유
가치의 어떤 공유 가치 창출 이런 어떤 키워드의 어떤 그 기업의 사회적인 가치의 어떤 그 창출 이런 논의들이 활발한데 하나의 어떤 예를 들자면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그 덴마크의 코펜하겐, 아까 예시도 좀 보여주셨지만 코펜하겐에 있는 그 칼스버그 시티라고 최근에 이제 많은 재생 지역으로 이제 각광을 받는 그런 예시가 있는데 그 칼스버그라고 그 맥주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 맥주 회사가 그 코펜하겐 도시 내에 대규모의 공장 부지를 이제 놔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그 코펜하겐 그 공장 부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 칼스버그라는 회사가 일종의 어떤 그 가치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또 사회적인 어떤 환원의 어떤 차원에서 그 지역을 대규모의 어떤 재생으로 만들면서 일종의 공공 영역으로 공공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예시가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 도시의 어떤 차별성을 만들고 정체성을 만들고 그게 바로 이제 도시의 활성화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님. 이재성 교수님이나 이어해 주시죠. 시간을 좀 많이 쓰고. 아유 뭐 하는 것 네. 슬라이드 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이재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이재순입니다. 오늘 오동훈 교수님의 재미있는 도시 마케팅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원재홍 교수님, 이재용 교수님 두 분 이제 토론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저희 행정 정책 이슈에 상당히 중요한 토픽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좀 소홀히 많이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뭐 도시행정학과라든지 환경대학원에서 이제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 뭐 도시에서 모든 이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주거 공간, 교통, 그 밖 여러 가지 어떤 그 삶의 어떤 그 질을 좌우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이 도시 행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동훈 교수님께서 이제 발제해 주신 도시 마케팅을 이제 곰곰이 보면은 그 도시가 어떻게 그 일자리를 끌어내는 그 매력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그 도시 계획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필요한 그 재원을 잘 조달하고 또 살기 좋은 그런 그 도시를 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들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좀 송구하지만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이제 오동훈 교수님께서 가져온 모든 내용을 저희가 다 듣지는 이제 못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꼭 다시 한번 더 다른 세미나를 통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자 두 분께서도 이제 뭐 굉장히 이제 그 이쪽 도시 마케팅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아마 원재훈 교수님은 이제 뭐 도시 계획 관련된 여러 가지 참여라든지 가버넌스 중심으로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일종의 뭐랄까 할까요? 사회적 정치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걸 잘 보여주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이재순 교수님은 도시 재생산업 에코시티 뭐 이런 것 중심으로 해서 그 훌륭한 그 글로벌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대단히 조금 아쉬운데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혹시 우리 금현석 교수님 뭐 질문 있으면은 질문 없어요? 예. 오늘 뭐 죄송한데요.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깬가 해서 저희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오동훈 교수님과 토론자 두 분 모시도록 하고요. 제가 그럼 한 1분 정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행정 정책 관련해 가지고 뭐 각종 우리 뭐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이런 뭐 주제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너무 그 인사조직 재무 혹은 이제 약간 추상적 수준의 어떤 그 정책 수단 뭐 저희도 이제 교육, 보건, 환경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그걸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90%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는 그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도시 계획, 교통, 주거, 환경 뭐 이런 문제들을 조금 우리가 좀 더 좀 스마트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IT 기술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인터랙션, 소셜 미디어도 많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이 도시 마케팅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행정 정책학 부자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좋은 발표해 주신 오동훈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원재영 교수님, 이재용 교수님도 알찬 토론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 너무 빨리. 시간 시간이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잘 아니, 짜가지고 오지 못해서. 아니.